걔는 바빠야 될 텐데 지금. 아, 네. 저도 필요 없어요. 네? 아 상관없어요. 뭐 복장은 편한 대로. 네. 뭐 제가 뭐 엄청 대단한 유튜버가 아니고 소국님한테 뭐 비빌 수 있는 그 정도 이상의 유튜버가 아니에요. 저는 유튜브 관점에서 뭐 가운데 여기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인님이랑 종석이 잘 해요? 주인영 선수는 다쳤어요? 아니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김종석 선수 괜찮다고 하는데 여론이 안 좋아요? 여론이 그렇게 막 볼을 너무 뺏긴다고. 아유 뭐 이거 큰일이네. 본인 그 닉네임대로 돼가네. 종족이 돼가고 있네. 큰일 났네. 혹시 촬영 장비는 뭐 쓰세요? 그냥 이거는 뭐 별 얘기는 아닌데. 저도 고프로. 고프로? 네. 이거 배터리 완전 진짜 40분 쓰면 끝나는데 그 어떻게 이걸로 여분을 배터리 네. 여분을 좀 많이 사놔서 네. 그러면 이제 닿을 때마다 바꾸고. 근데 본인이 이제 콜리딩 하면서 그걸 배터리 갈고 있으면 모양이 빠지잖아요. 제가 안 찍고 아 그래요? 누가 찍어줘요 그럼? 아버지가. 아버님이. 네. 저도 지금 고민인 게 네. 이거를 혼자 하니까 쉽지 않죠. 쉽지가 않아. 이거는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콜리더 콘텐츠 찍는 거. 그래서 뭐 대전 분이나 네. 뭐 다른 분들도 다. 다른 분들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아버님 도와주신다. 아버님 잘 해드리죠. 네. 편집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편집은 아버지가 하시는데 저도 점점 배우고 있고 네. 웬만한 자막이나 그런 거 제가 다. 아 자막은 본인이 하고 영상은 뭐 아버님이 잘라서 네. 하시는 거고. 좋습니다. 혹시 다른 유튜브 이렇게 정식적으로 혹시 출연해 본 적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 말고 나가겠노라 선언하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성함을 할게요. 소윤호님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소금님이라고 할까요? 소윤호님이라고 할까요? 뭐 아산쿨리더님이라고 할까요? 그냥- 호칭부터 정하시죠. 소금. 소금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금님 오늘 지금 경기 오늘 4시 반 경기죠 저희. 네. 아산 김포 지금 찍고 있어요 이미. 예. 예. 아산 김포전 지금 3시간 전에 네. 지금 저희 소금님이랑 그 인터뷰를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콜 리더고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쪽 보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아산FC에서 콜리더 하고 있는 유튜브도 하고 있는 소윤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제 인터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저희 충남 아산 선수와 충남 아산의 경기력과 뭐 승강 가능성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네. 제가 관심 있는 건 오직 아산 서포터 콜리더 아르마다만 여쭤볼 거니까. 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그래도 본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언제부터 그 충남 아산 팀을 응원하게 됐는지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 아산FC라는 팀 자체를 응원한 거는 2017년이 창단되고 나서부터 네. 그때는 아산 무궁화 시절이니까 네. 그때 이제 저는 축구에 아예 관심이 없던 때였어요. 네. 그때 초등학교- 몇 살이었죠?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4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랑 같이 가족들이랑 같이 또 아산에 프로팀이 생겼다 해가지고 보러 갔었는데 한 두세 번 이렇게 갔을 때는 네. 별로 막 저는 축구에 대한 흥미도 별로 없었고 해갖고 이게 재밌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여러 명이 졌어요 그때 아산이? 아산이 27년도 때는 그래도 많이 지진 않아요. 두 경기 봤을 때 이제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갔을 때 네. 하필 또 경남 FC랑 네. 그걸 봤었는데 그때 이제 당시에 말콩 선수가 있었고 되게 유명한 진짜 선수예요. 되게 잘한 말콩 선수한테 한 두 골인가 두들겨 뭐 맞았구나. 네, 좀 두들겨 맞길래 이게 뭐 재밌나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이걸 네. 보는 이유가 뭐지 했는데 점점 이제 홈 경기는 2017년 때만 봤는데 한 5-6경기 보니까 그래도 이 축구에 대한 좀 재미를 알겠고 이걸 왜 보는지도 알겠다 하면서 네네. 그때가 초창기 딱 봤을 때고 네. 딱 진짜로 이 아산FC를 사랑하게 된 또 그때 2018년도 때 네. 그때는 이제 홈 경기도 봤는데 네. 원정 경기도 한번 가보자 해서 좀 그때는 서포터즈가 있었지만 저는 서포터즈가 아니었거든요. 그때. 네네.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다가 이 서포터즈라는 개념 자체를 몰랐어요, 저는. 근데 그 18년도 때 원정 가서 또 막 북치고 막 응원가 부르고 또 구호 아산 뭐 외치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계속 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응원가를 외우게 돼서 네. 또 수원FC랑 그때 당시 2부 리그였으니까 네. 수원FC가 그때 이제 보러 갔을 때 수원FC에서 이제 서포터즈 분들도 하셨을 때 옆에서 제가 응원가를 외운 걸 주주주 하다가 좀 제가 크게 말을 했나 봐요. 응원가를. 네네. 그래서 좀 되게 좋게 봐주시고 해가지고 저도 그때부터 서포터즈에 2018년도에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 그러면 17년도가 초등학교 4학년이면 네. 18이 5학년. 5학년이고 그럼 24년인 지금은 고2. 고2. 네. 아, 그러면은 고2인데 지금 콜리더를 하고 계신데 네. 그럼 그걸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하다가 콜리더가 되셨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진짜 저희 아산FC가 네. 다른 팀은 이제 다 대전이나 뭐 전북, 수원, 서울 다 유명한 그런 서포터즈들에서는 콜리더가 다 있었는데 저희는 2023년 제가 하기 전까지는 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 저희 그전에는 콜리더가 없는 구조예요? 맹목적으로 그 콜리더라는 그런 직책을 맡고 했던 사람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는 콜리더가, 소금이 콜리더가 서기 전에는 네. 어떤 식으로 응원이 흘러갔던 거예요? 제가 이 시즌부터 아산을 봤는데, 네. 그래도 뭔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건 어떤 식으로 굴러갔던 거예요? 거의 좀 다 자율적으로 그냥 여러 명이서 좀 하고 해가지고 좀 저는 23년도 때부터 저희가 좀 자리를 잡고 네네. 좀 서포터즈답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거의 체계도 제 생각엔 거의 안 잡혀 있어요. 그러면은 응원뿐만 아니라 네. 아르마다 자체의 네네네. 조직이라든지 뭐 네네. 그런 것들이 개념이 네. 없었다가 23년도에 그럼 갑자기 그게 생기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이제 시장님도 바뀌었을 때 그때 선거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도 좀 있었으니까. 예. 스탠딩 하는 그 바 있잖아요. 그때가 네. 이제 완공됐을 때부터 네. 좀 약간 체계적으로 잡혀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응원할 때 뭐 이렇게 스탠딩 바가 있는 거 없는 거하고 그 장소에 따라서 되게 엄격한 분위기가- 차이가 났네. 네, 그래서 완벽한 차이 나는 것 같아서 깃발도 22년도에 샀지만 그때도 좀 많이 23년도부터 많이 활용을 했고 북 같은 것도 웬만하면 거의 다 갈아엎어서 좀 좋은 세북 같은 거 사고 그때부터 그래서 그나마 23년도에 좀 체계가 잡혀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체계를 잡는 거는 사실 콜리더랑 약간 별개 문제거든요. 네, 이거 다. 조직을 운영하는 또 다른 일이니까 그걸 뭐 해주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도 소금님이 주도적으로 이걸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얘기를 그냥 진행하면 아르마다의 운영 방식과 체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는 그쪽 부분이랑 거의 안 맞네요. 왜냐면 거의 다 어른들, 저희는 그 소수의 어른분들이랑 네. 다수의 좀 저희가 그런 어린 친구들을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네. 거의 다 운영 부분은 어른들이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저희 아버지가 회장이시거든요. 적장자구나, 아르마다의. 네. 그래서 예. 사실 그 스탠딩 바도 예. 아버지가 좀 주도를 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회장직을 맡았을 때부터 네. 조금 많이 그러면 사실 아버님이 회장이고 그런 아르마다의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또 이제 해주시고 다른 분들 이제 어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네, 거의. 자, 그럼 어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네. 그 와중에도 이제 콜리더가 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별로 되게 뭐가 없어요. 왜냐면은 네. 이 스탠딩 바를 이제 또 만들고 콜리더라는 걸 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냥 집에서 있다가 그 아버지가 너가 해라. 거의 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하라 해서 그냥 제가 네. 또 아버지 명인이 뭐 그거 할 수도 없고 알겠다 했는데 네. 사실 콜리더라는 게 저는 처음 시작할 때 좀 그렇게 막 책임감 있고 네. 그런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알겠다 했는데 막상 이제 해보니까
되게 어렵구나. 어렵고, 점점 하면서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아. 별거 없어요. 제가 그 콜리더라는 걸 맡은 것 자체가.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뭐 시작은 원래 저도 비슷해요. 저도 제가 콜리더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네. 저희 이제 골든 크루는 총회라는 게 있는데 아. 거기서 누가 저를 찍었어요. 네가 해라. 아, 분위기상 이걸 뱉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 할게요 하다가 지금 2시즌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떠밀려서 하건 뭐 아버님이 시켜서 하건 시작은 다 사실 뭐 다른 분들도 물어봐도 뭐 거창하게 하는 게 네네. 아니고요. 자, 그러면 좀 아르마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네. 이어가 볼게요. 그럼 아르마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저희 아르마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팀들을 보면은 거의 어른들이 좀 주축으로 해서 많은 응원이 이루어지는데 네. 저희는 좀 그와 반대로 조금 그런 영한 그런 그 어린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고 네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소수의 어른분들이 운영이나 지원 같은 걸 해주시고 네. 나머지 다수의 좀 뭐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좀 그렇게 다 어울려서 그런 친구 같은 분위기 만들어서 하는 그런 그러면은 스포츠지. 그러니까 아르마다는 실제 운영이나 이렇게 뭐 진행하는 건 어른들이 다 하시고, 해주시고 근데 실제 이제 경기장에서 목소리를 네, 낸다든지 그건 어린 이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 그럼 저희 이제 같은 경우는 그게 부모과 자식 관계로 오는 네.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많아요. 그럼 아르마다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게 소수의 어른과 다수의 아이들이면 그럼 그 청소년들이라고 할게요. 청소년분들 그러면 부모님과 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인 건가요? 다 그렇진 않고요. 예. 그 부모님이랑 같이 이제 가족 단위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또 반반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음. 반반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서 같이 도와주는 친구들이고 거의 악기팀 그쪽 악기팀이나 깃발 하는 친구들은 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그런 친구들. 그러면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르마다의 그 다른 서포터 대비 제일 강점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건 뭘까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막 다른 서포터즈들에 비해서 목소리도 뭐 크진 않고 네. 하지만 좀 그 10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열정이나 네. 그런 에너지 같은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팀에 비해 강점이 있다라고 뭐 생각합니다. 그런 게 혹시 보여졌던 케이스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은 그게 보여진 게 그 지금 메인 스네어는 아닌데 네. 그 원래 스네어를 거의 칠지도 모르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네네. 친구가 쳐보겠다고 저희가 원정에는 메인 스네어 그 친구 거의 못 와요. 그래서 예. 메인 스네어 없어서 그래도 작년에 김포 갔을 때 네. 스네어 그 치는 친구 없어갖고 네. 되게 좀 어느 원정에 가도 저희 되게 좀 불리했었는데 아예 뭐 칠지도 모르는 친구가 또 한 일주일인가? 한 자기 메인 스네어 그 친구한테 좀 배우고 또 쳐봤는데 되게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서포터즈 이런 발전을 위해서 좀 되게 어린 친구인데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서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좋네요. 예. 확실히 아르마다 저희가 영상, 소금 영상 보는 게 사실 제가 뭐 아산 가서 응원을 할 일은 없으니까 네. 보면은 이제 항상 어린 친구들이 경기에 되게 환호하고 네. 뭐 경기 안 좋으면 좌절하고 이렇게 조금 제 기준에서 볼 때 좀 때묻지 않은 그런 응원을 항상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이제 장점이라고 이제 스스로 이렇게 본인이 발전해 나가는 것들,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혹시 그러면 이제 아르마다에 지금 제일 본인이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뭐예요? 아쉬운 점은 사실 사람 모집이 다른 좀 작은 규모의 서포터즈 분들 입장에서도 네. 사람 모으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이게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끌어모아서 네. 우리 여기 서포터즈석에서 같이 응원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포터즈나 그런 게 인원이 늘으려면 분명 팀의 성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대전 하나시티즌도 1부 리그 승강되고부터 정말 규모가 엄청 커요. 엄청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만큼 서포터즈도 좀 우리가 준비돼 있고 딱 멀리서 봤을 때도 쟤는 뭐 있어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좀 유입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뭐 성적은 사실 선수들 저는 뭐 응원과 경기력의 상관관계가 제 생각에선 거의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선수들이 성적이 올라가면 오는 건 이제 선수들이 담당해야 되는 몫이고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혹시 뭐 아르마다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저희 서포터즈실에 네. 현수막이 또 걸려 있어요. 총무님 연락처가 남겨져 있고 네. 저희도 작년인가도 한번 모집 부스도 해봤었는데 네. 사실 별로예요. 저희 지금 그거 해볼까 지금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인원이 느는 거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래요? 큰일 생각보다 났네. 많이 안 오시고. 혹시 추가로 좀 부스에서 혹시 어떤 게 진행이 됐어요? 일단 모집 이런 거 했는데 뭐 나눠주고 네. 뭐 했는데 사실 이게 효과가 미미했어요.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당장 가서 그거 그만하자고 해야겠네, 저희. 근데 뭐 저희 홍보차가 좀 잘못된 걸 수도 예. 뭐. 저희는 사실 그래요? 그렇구나. 지금, 저희가 22일 날 다시 성남전이 홈인데, 네. 그걸 해보겠다는 아이디어가 지금 나와서, 이미 선언한 경험이 있으면, 네. 굳이 또 그걸 갈 필요가 있나라는 지금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저희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르마다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네. 아르마다에 그러면 지금 응원곡이나 구호들이 이제 신규로 계속 만들어지고, 네. 그게 운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어떻게 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의 저희 응원가는 네. 시즌이 끝나고 네. 좀 동계 훈련에 선수단 들어가고 저희가 따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다 집에서 뭐 다른 구단이나 뭐 다른 유럽, 뭐 일본 가릴 거 없이 좀 좋은 멜로디 있다고 하면은 네. 제안을 하는데 그러면 제안한 친구한테 네가 가사 다 짜와라. 작사해와야죠. 그래서 딱 작사해서 네. 오면은 거기서 좀 아쉬운 부분을 좀 서로 의논하면서 바꾸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응원가를 거기다 제작하는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안 물어봤네. 그럼 아르마다에 회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의 한 구성수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거의 한 50에서 60. 그래도 50? 60 정도. 중 정도는 되는 것 같네. 그래도 네. 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지켜보는 사람이 한 50명, 6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전체 회원들. 전체 회원 50에서 60인데 네. 실질적으로 오는 인원은 거의 한 반 짜리. 한 25, 6? 네. 웬만한.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응원곡으로 가면, 네. 이제 누가 짜오면 작사를 다시 본인이 책임지고 해오고, 네. 그걸 갖고 오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네. 발표하고. 그럼 혹시 시즌 중에 혹시 노래나 이런 거 추가된 경우가 있어요? 뭐 검토하고 있거나. 시즌 중에는 거의 저희가 도입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시즌 중에 하면은 시즌 이제 끝나고 만드는 거는 그래도 저희가 다 같이 있으니까 네. 천천히 계속 귀에 들어가다 보면 읽는데 시즌 중반에 만들어서 넣는 거는 저희는 거의 개인적으로 반한다. 왜냐면 적응하는 기간도 좀 그렇고 네. 탐치는 친구들도 그 멜로디를 계속 듣고 동계회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데 네. 그러지 못한 과정에서 시즌 중에 하니까 하면은 저희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알겠습니다. 몇 가지 운영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홈이랑 원정 카니발 이라고 사전 응원이 아니고 사후에 경기의 결과가 좋았을 때 네. 뭐 홈이라든지 혹은 원정에서 이제 카니발을 하는 팀들이 실제 K리그에 있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충남 아산 아르마다는 어떤 식으로 혹시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저희는 이제 거의 대부분이면은 홈에서 네. 크게 이겼거나 뭐 더비 매치에서 네. 승리하였거나 네. 했을 때 거의 대부분
홈 카니발을 끝나고 하는 방식으로 네. 하고 있고요. 가끔은 그냥 뭐 더비 매치도 아니고 한데 그냥 경기. 이겼으니까 기분 좋다 나가서 하자.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카니발. 네. 그러면 혹시 원정에서는 따로 진행을 안 하나요? 저희가 작년에 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때 천안 네. CTFC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년도에 저희가 좀 되게 체계적으로 한 게 그때라서 사실 접촉이 있었고 싸우기도 했고 네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서포터즈의 잘못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솔직히 원정 카니발 하는 거는 카리가 있긴 한데 다른 팀들도 네,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있긴 한데. 근데 저희가 좀 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원정 카니발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좀 천안 서포터즈 분들도 충분히 화나실 만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좀 약간 북을 던지고 네네. 저희 어린 친구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욕설하는 부분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희도 충분히 잘못함을 인지하고 있고 다음부터는 최대한 하지 않는 그럼 그 이후로 뭐 원정에서 그래도 다시 계속 이 승리가 있었을 건데 그때 따로 진행된 부분은 없는 거고. 좀 조심스러워졌죠.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아르마다 이제 대한 거고 이제 콜리더 소부님에 대한 걸로 좀 더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그 이제 콜리딩을 쭉 진행을 하시고 하는데 그 응원할 때 제일 그 경기할 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중점적으로 오늘 조금 더 보겠다라든지 좀 유의해서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을 참지 않는 거를 제 1번 목표로 생각하고 항상 응원을 하고 그 기준적으로 저는 20초 이상 쉬지 않는 거를 목표로 해요. 그래도 목소리가 텀이 짧은 것 그리고 그 소리가 작지 않는 걸 저는 콜리딩 할 때 제일 중점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데 소부님은 콜리딩을 하실 때 어떤 걸 제일 유의해서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흐름에 안 끊기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저희가 어린 친구들이 좀 목소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금방 좀 소리를 지르면 목이 가버려요. 그래서 좀 조절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하면 저희도 진짜 목소리 크게 내고 싶고 흐름 끊기기 싫은데 사실 어린 친구들이 목이 그냥 금방 가버리니까 저희랑 거꾸로 다른 이유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가끔씩 좀 응원가를 조금씩 줄이고 응원가 하고 좀 쉬는 시간이 조금 한 3-4분? 되게 좀 길어요. 되게 길게 쉬네. 되게 길어요. 근데 그만큼 그 치어리더석도 있다 보니까 거기랑 조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좀 쉴 때는 치어리더석에서 좀 해주고 근데 가끔씩 치어리더석이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상대는 응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응원 안 하고 있는데 또 뒤에 이렇게 보면은 친구는 다 목이 가 있고 그때가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흐름 끊기지 않고 하는 게 저는 목표. 그래도 그러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루틴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아르마다 회원 우리 목소리 내는 친구들의 상태를 고려해서 쉴 때 쉬는 거고 그렇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치는 친구들도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팔도 되게 아플 거고 다 알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조심스럽게 천천히. 전체를 다 보는 관점인 거예요, 사실. 다음 건데 콜리딩 하는 루틴이 혹시 어떻게 돼요? 루틴이요? 네. 근데 저는 딱히 막 루틴 정해놓고 하진 않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경기 시작할 때는 무조건 그 승리의 날이 왔다를 먼저 선창을 하고 그리고 전반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그 처음에 물들었던 노란색 물결 그거를 무조건 하는 편 그 정도밖에 저는 정해놓은 건 없고 거의 다 즉흥적으로. 그러면은 한 번 노래를 시작하면 한 몇 분 정도 진행해요? 사실 초반에는 한 5번 돌려 말았거든요. 그래서 5번이면 4분, 5분 4분도 안 돼요 저희. 3분 때 2분? 되게 짧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너무 짧다고 느껴서 대충 요즘 2024년도 시즌부터는 좀 더 늘리려고 해가지고 거의 한 곡당 5분? 4분, 5분 정도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어린 친구들 되게 힘들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은 걸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예. 계속 하고 싶은데 그 눈빛이 보이더라고요. 나 힘들다. 그만해 하는 그 눈빛이 보여서 맞아요. 그 계속 돌리고 싶은데 네. 쉽지 않아서 너무.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경기할 때, 그, 아산도 사실 스탠딩이 되는 구역이 있지만, 사실 별도로 뭐, 예를 들면 안양이라든지, 부천같이 네. 절대 공간을 마련하는 건 아니고, 가변석. 저희도 비슷하죠, 지금. 그냥 가변석이, 가변석 따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트랙 안에 어떤 공간을 지정한 거라, 아마 옆에는 일반 시민분들이 그냥 앉아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는 이제 응원에 대해서 혹시 호응을 유도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있나요? 뭐 딱히 뭐 하는 부분은 없는데 네. 저는 자연스럽게 와주길 좀 바라는데 네네. 좀 최근에는 좀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목소리 이게 좀 좋고 되게 멋있는 서포터즈다 좀 알리고 싶어서 최대한 메가폰 들고도 노래를 부를 때 네. 옆쪽으로 해서 부르기도 하고 가끔씩은 좀 모여서 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그 정도만 하고는 옆에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또 그냥 축구 직관만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좀 방해되는 게 좀 죄송스러운 게 아닌가 해서 최대한 거의 웬만하면은 좀 같이 모여달라는 말은 안 아, 하는데 그래요? 네. 오. 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막 쾌활하게 막 그런 성격이 아니라 아, 네네. 네. 그래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뭐 사람 모으려면 저도 목소리 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처럼 잘 안 돼서 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합니다. 아니, 저희야 뭐, 이제 아산에서 목소리 작으면, 네. 저는 더, 사실 제 입장에서 좋은 일 아니에요? 네, 좋죠. 네, 우리 목소리가 이순신 그러니까요. 종합을 덮을 수 있다면, 네. 저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인데, 네. 일단 관점이 다르니까, 그건. 근데 노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여서 한번 질문을 네. 드린 거였어요. 그리고 아까 중간에 얘기하다가, 이제 치어리더가 있다고 네. 하셨는데, 네. 저희도 이제 치어리더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치어리더 운영에 대해서는 콜리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분명 구단 입장에서는 치어리더가 존재를 해야 네. 관중들도 그만큼 올 거라고 해서 하는데 가끔씩 보면 치어리더석에 별로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좀 뭐 치어리더 분들이나 그 이제 단장님 친한데 아, 단장님은 뭐예요? 그 응원 단장님? 같이 응원 단장님. 저 그것까지는 몰랐어요. 제가. 네, 그 응원 단장님 계신데 네네네. 사실 초반에 그 치어리더랑 많이 좀 다퉜어요. 어떤 왜냐면은 걸로 다퉜을까요? 그게 문제인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응원을 하는데 네. 치어리더가 앰프를 켜버리고 응원하는. 한다든지 그건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걸 좋게 생각할 서포터는 그쵸,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나빴고 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다 언제 그때가 또 천안이랑 처음 더비할 때 저희 홈에서 했을 때인데 북을 그냥 자기네 치어리더석에 둬버리고 뚫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만약에 북을 한다고 하면 저희랑 상의를 할 법한데 그렇게 상의도 없이 자기들끼리만 주도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버려서 네. 저희가 그때부터 완전 핀트가 나가버려서 네. 우리가 응원 안 하겠다. 너희끼리 응원하지 우리가 왜 있냐라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 좀 뭐 맞춰서 뭐 하자 해가지고 저희도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또 응원 단장님이 바뀌어서 네. 저는 이번에는 좀 바뀐 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저희 서포터즈랑 같이 좀 친하게 지내시는 응원 단장님이신데 네네. 응원 단장님 되게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저는 치어리더가 같이 이렇게 손발만 맞는다면 네.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왜냐면 저희가 쉴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치어리더는 저희가 응원하기 전에 이제 쉬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때, 네, 가다듬을 때 그래도 뭔가 목소리가 나가든가 네. 아산의 응원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관점에서는 그쵸. 그 역할을 그게 좀 고맙긴 합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상대팀 응원도 좀 방해를 하면서 앰프 키니까. 네네. 근데 뭐 다른데 큰
서브터즈는 CR도 안 먹히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네, 방해를 해주고 그런 느낌이지 않나. 혹시 서브하는 콜리더가 따로 있으세요? 저희는 따로 없어요. 아, 그러면 그거는 전경기 출장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 부산 원정을 못 갔어요. 일이 있어갖고 못 갔는데 그 원래 메인탐 치는 친구가 이제 대신 콜리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도 언젠간 이제 또 군대를 또 저는 일찍 갔다 오려고 해서 예. 언젠가는 좀 이제 서브 콜리더를 만들어 놔야 되지 하지 않을까. 저 그냥 이건 질문인데 고2인데 고3은 제끼고 군대 얘기를 하니까 고3 정시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정시만 안 하면 정시만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정시에 이제 수능 보는 거. 예. 저희는 그 수시 그냥 원서 넣고 그렇게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 그럼 빨리 끝나요? 그러면 빨리 좀 끝나고 예. 하는데 그럼 수시 입시를 잘 몰라서 수시 넣는 기간에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죠. 그냥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예. 저희 그 선생님 한 분이 예. 그 2-3시간 공부한다고 앉는다 해서 그 말 듣고 저도 한 2-3시간 동안 경기장에서 하고 다음에 그 다음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학업은 그렇죠. 열심히 하고 네. 축구는 축구대로 따로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그럼 내년 저희가 뭐 같은 리그에 계속 있는다 치면 25시즌에도 네. 소금님의 콜리딩을 네. 수능 일자와 관계없이 네. 계속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그건 별개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열심히 공부하면 되죠. 좋습니다. 재밌네. 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노래를 이제 결국 새로 내고 네. 계속 얹고 있는데 겹치는 응원곡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근데 이 노래는 뭐 수원이 먼저 썼다, 안양이 먼저 썼다, 어디가 먼저 썼다 되게 많이 싸우는 거를 댓글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서 실제로 이 곡은 어디서 먼저 만든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그런 다 응원가들은 유럽이나 뭐 남미나 이런 쪽 응원가 솔직히 다 돌려 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조를 파고 가면은 결국에는 유럽 어디 유럽 어디 변방에서 먼저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응원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다 돌려서 쓰는 거니까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우리가 먼저 썼다 그런 거는 별로. 진짜 뭐 우리나라에서 먼저 쓴 노래 아닌 이상은 진짜 만약에 구단이랑 뭐 같이 해서 뭐 만들어서 했는데 작사 작곡한 노래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쓰는 구단도 그렇게 없고 사실 근데 저는 그 말은 별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앞으로 나는 어떤 콜리더가 되고 싶다. 저는 많은 이제 K리그 1 콜리더 분들이나 K2에서도 되게 멋있는 콜리더 분들이 되게 김포 콜리더니까 별 말씀을. 많은 콜리더 분들 영상을 많이 좀 봐요. 그래서 네네. 되게 진짜 내가 배울 점이 되게 많은 분들이고 뭐 김포나 다른 팀들 자기 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진짜 되게 막심하다. 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구나 라는 걸 좀 많이 배우고 이분들 응원 스타일도 최대한 따라 해보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배워가는 입장에서 콜리더를 하고 있고 저는 최대한 우리 아르마다 서포터즈의 목소리가 계속 커질 수 있도록 좀 앞에서 기틀을 좀 잡아주는 그런 콜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혹시 이렇게 인터뷰하신 소감 한 말씀 듣고 들어야죠. 저는 근데 그때 이랜드 영상 봤을 때도 되게 이거는 진짜 참신한 콘텐츠라 생각했어요. 왜냐면 국내에서 단 한 명도 콜리더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되게 좋은 콘텐츠 같은 게 다양한 이제 구단의 콜리더분들 만나면서 그분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고 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컨텐츠 자체가 되게 참신하고 그래서 저도 이 컨텐츠에 참여하려고 계속 했던 것 같고 되게 좋은 컨텐츠였습니다. 제가 또 여기 나올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콜리더나 다른 팀 어디 거 혹시 뭐 여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데 있어요? 진짜 제일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네. 우리 그 K리그 전체에서 네. 제일 잘 그 성적과는 별개로 네. 되게 잘하는 수원 삼성이 제일 수원 좋고, 삼성. 그리고는 또 좀 궁금한 팀이 뭐 안양 안양. 그리고 뭐 전북현대 전북현대. 정도 되게 좀 궁금한.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수원 콜리더분을 한번 나중에 솔터 왔을 때 네, 해보려고 지금 인스타에 좋아요 항상 눌러드리고 있거든요. 네, 수원 거 올릴 때마다 좋아요를 다 눌러드리면서 예, 하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 곧 그 연락드릴 순간이 한번 올 거예요. 네, 마다하지 않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있어요. 궁금해요 진짜. 어떤 진짜 생각을 가지시고 언제부터 또 열심히 하시고 그런 서포터즈에 대한 정신 그런 거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네. 대화에 응해주셔서 저 되게 감사합니다. 짧게 했는데. 오늘 지금 우리 아, 이거 끝났다고 치고 얘기해보면 와 지금 거의 50분, 40분, 50분 이렇게 대화한 거라 축구 얘기하면은 네. 항상 보면은 뭐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시간 엄청 잘 가요. 맞아요. 축구 와, 얘기하니까 이게- 진짜 잘 가요. 축구 얘기고 내가 지금 고관여하고 있고 내가 거의 내 열정을 다 바치는 팀에 대화를 하면 시간이 너무 네. 잘 가요. 끝도 없이. 너무 잘 가요. 그래서 4시 반 경기니까 2시간 반 네. 전이니까 또 저희 이제 경기장에서 또 네. 응원으로 한번 또 빡세게 서로 한번 다퉈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맞지 않을까.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보시죠. 네. 열심히. 결과와 별개로. 네. 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했습니다.